네, 안녕하세요. 여한구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가이드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때 계속 강조드렸던 오늘 시간에는 이 창체라고 하는 부분, 자동봉지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에서 자동봉진 이렇게 해서 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희망사항이에요.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3 학생들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본인의 진로가 예를 들면 체육교사, 스포츠 마케터, 아니면 PT 이렇게 해가지고 애슬레이트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성하는 것은요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3 학생들만 해당이 된다는 점. 네. 이 창의적 체험활동란에는 그 고3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하고 좀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로 희망이 다르고 두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 내용란에 넣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희망 직업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넣을 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넣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고3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고3 학생들만 잘 체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020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우 진로 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상급학교에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않는다는 점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반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담임 선생님, 전에 말씀드렸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담당 교사 선생님, 학교 스포츠 클럽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내용 학교 스포츠 클럽, 자율 동아리, 그리고 상설 일반 동아리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눠져 있는데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자율 동아리, 일반 상설 동아리,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사 선생님이 써주신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참여도, 활동 의욕, 진보된 정도, 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인의 활동이 드러날 수 있게끔 잘 적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요, 봉사활동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봉사활동도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VMS 1365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많이를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이용을 해서 VMS 1365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총 10개가 개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돌아가셔서 이제 등교가 시작이 되게 되면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학교 스포츠 클럽을 꼭 운영을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이 상급학교 이제 대학에 자료로 제공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교 스포츠 클럽을 꼭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 가이드란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건데요. 소논문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집어넣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논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자율활동, 자율탐구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나오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네,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 증빙자료를 보관을 하고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거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까지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학교 생활에서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임원활동, 뭐 반장, 회장, 뭐 서기, 회계 등등등 활동들을 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활동들을 했었던 것들, 네,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설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 한 개를 할 수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스포츠 클럽, 그리고 뭐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 활동들을 해요. 뭐 외부에 있는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있으신 뭐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마케터, 뭐 스포츠 행정직, 스포츠 기자 등등등 해가지고 진로 활동들을 다양한 것들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넣을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이 승인을 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1365 VMS를 통해서 봉사활동 실적을 많이 넣었는데, 봉사활동을 얼만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매번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이상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서는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대학에서 평가할 때 봉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인성에서 가장 큰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체육교사가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재활 트레이너가 꿈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마사지 봉사라든지 이런 봉사들을 하는 것들이, 스포츠 마사지 봉사 하는 것들이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생기부 내용 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에서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이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국내에서 한 활동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로 특강을 했어요. 진로 특강을 했는데 그게 학교에 결재를 받지 못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넣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사실 못 들어가요. 입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계획을 모두 다 해서 진로지나 특강을 하든, 아니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캠프를 진행을 하든, 아니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뭐 스포츠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던 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저희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생기부 내용 내에 진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국내 활동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도 많이 질문을 하는데, 학교장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한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자유활동. 자유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학교장이 승인하고 국내에서 했던 활동들, 네, 그리고 학교장이 승인을 한 가운데 교육기관, 서울시 교육청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근무한 학교는 동부에 있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두 다 네,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네, 그래서 개별적 행동의 특성 그리고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정 등을 네, 평가를 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넣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학교 교육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학생들이 실시했던 상담활동, 뭐 자치활동 등등등 네, 내용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임원활동,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전교 학생자치 부회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뒤에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어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동아리, 그래서 보통은 뭐 일반 동아리, 상설 동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 그리고 자율 동아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첫 번째 정규 동아리, 두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자율 동아리 1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여서 이제 학교 등교하시게 되면은 이 세 개는 꼭 체크를 하고 네,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생기부 내용 내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가입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에서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뭐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뭐 단체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동일학교에서 다른 데에서 뭐 운영하는 국내 체험활동들 같은 경우에 넣을 수가 있게는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포인트 다시 한번 정규 동아리,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그리고 자율 동아리 1개 이렇게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이름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이 뒤에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름과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시간까지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이 들잖아요. 자율 동아리는 이제 이름에서 뭔가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학교 스포츠 클럽은 참여를 해서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 동아리, 교육과정 내에 있는 정규 동아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 동아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이 내용들을 대로 아마 움직여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자율 동아리를 전부 다 만든 학교들도 있을 거고 아직 만들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텐데 등교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준비가 만약에 아직 자율 동아리 활동을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꼭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전공과 관련돼서 뭐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체육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하나 멋진 걸 적어서 학교에 승인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은 창체부에서 많이 준비를 하는데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학생들은 동아리 인원들을 구성하고 담당 선생님을 섭외를 한 다음에 담당 부서의 내용을 취합을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 또 나오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생기부 활동을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내용들을 생기부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진로 활동이에요. 진로 활동, 그 자동 봉진에서 진로 활동인데,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이제 학교장이 승인을 해서, 학교장이 승인을 한 진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혹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상담,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많이 써주셔요. 그래서 진로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요 내용은 고 1과 고 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희망 분야 내용이 상급 학교에 정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 희망, 직업을 적는 거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라는 내용들을 보셨을 때 여기 나와 있다시피 특히 진로 희망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 노력한 모습, 그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학생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들이 했었던 활동 및 결과, 그리고 학생 학부모와 진로 상담한 결과, 그리고 학생이 참여도, 의욕,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로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고요. 상담 선생님도 쓸 수 있고 교과 선생님도 쓸 수 있고 진로 담당 선생님도 내용을 넣어주실 수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신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실적.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해서 넣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확인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이내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한 휴업일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시간까지 가능하고요. 평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7교시,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7교시가 운영이 되는데 7교시의 경우에는 1시간 7교시인 경우, 그리고 6교시의 경우에는 2시간까지 가능하고 4교시를 한 경우에는 4시간까지 가능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않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시간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보통 7교시까지 받게 되니까 7교시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예인 것 같아요. 1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기 전에요. 올해는 이제 또 헌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일 최대 인정 시간 범위 내에서 체크가 되지 않고 1회당 4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여기 나와 있죠. 연 몇 회? 3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헌혈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채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이 돼서 연 3회까지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혈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VMS 1365 그리고 VMS 두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랑 연계를 시켜서 나이스로 내용들을 생기부 내용 내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넘어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학생들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요 내용, 그리고 봉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 내용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기간을 쭉 정해서 길게 했었을 때는 이렇게 기간까지 들어가서, 네,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고 무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유의사항, 네, 창의적 체험활동 유의사항 확인을 할게요. 학교 교육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 이외에 다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은 못 들어갑니다. 네, 기관명은 교육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부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외에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명 강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도 못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당연히 학교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본인의 생계부는 본인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고3 학생들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봉사활동란에 요 특기사항에 내용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요 뒤에 내용 보시게 되면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활동 중심으로 역할 중심으로 해서 임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확인을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넣을 수가 있다. 고3 학생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생기부 가이드 4편, 이번 시간에 생기부 가이드 4편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체의 자동봉진, 네, 정리를 누가 써주시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편이고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 및 그리고 독서활동, 그리고 행동특성 및 조각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 다음 시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